염승환의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불리 염승환 부장님의 투자 노트를 엿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염승환 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다은 앵커도 함께하죠. 일단 종목에 시작하겠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잘 가고 있는데요. 리뷰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뭐 화승 엔터가 사실 요새 중국에서 불매 운동 막 얘기 나와가지고 그 화승 엔터가 나이키 불매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 또 제품도 만드니까. 그래서 좀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도 좀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지만 결국 아디다스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올해 어쨌든 신발은 되게 좋아집니다. 신발 쪽은 작년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OEM 보면은 의류 쪽이 먼저 좋았다가 이제는 신발로 좀 넘어가는 구도니까 한번 그 화승엔터 지금 한 18,000원 넘어갔는데 한 2만 원까지도 주가 상승 한번 기대를 계속 해보시면서 들고 가시면 좀 일단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한 종목이 메가스터디 교육.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교육도 사실 이제 정시 입시 비중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정부 정책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이제 수능을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그러면 메가스터디 교육의 좀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보통 이제 메가스터디랑 디지털 대상 이투스 이 세 개 업체가 경쟁을 하는데 최근에 스타 강사를 많이 좀 데려왔나 봐요. 그거 가지고 논란은 좀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도 메가스터디의 또 영업력이니까 그게 본다라면은 메가스터디가 최근에 또 결제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3사 중에서는 지금 가장 압도적으로 지금 매출액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우리가 교육 업종을 볼 때는 되게 좀 안 좋게 보잖아요. 이게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냐. 왜냐하면 애들이 점점 주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어쨌든 이 정시 비중이 늘어나고 또 3사 중에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메가스터디 교육은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 좀 긍정적인 시각 좀 유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염승환 부장님의 종목들 견조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염불리의 시크릿 노트를 드려보면서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까요? 다은 앵커. 네,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소셜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다시 한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셜 전자상거래의 장점이 중간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소비자도 좋고 판매자도 좋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한 30% 정도라면 앞으로는 45%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수혜주도 찾아봐야겠죠. 드디어 화장품 관련주가 볕이 드는 걸까요? 관련주 하나씩 챙겨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야 국내에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중국을 봐야 되나? 중국 전자상거래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포인트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게 이제 대신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거기 참고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소셜 전자상거래 뭐냐? 우리나라 보면 요새 네이버에서 라이브 커머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홈쇼핑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도 도입을 해가지고 비슷한 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게 지금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2019년 기준으로 무려 9억 명에 달할 정도로 9억 명. 미국이 3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대로 예전에는 오프라인 방식을 하면 3자 유통을 해가지고 중간에 유통사가 마진을 먹거든요. 근데 이게 온라인 방식은 뭐냐면은 판매업체가 직접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유통이 없으니까 가격도 싸지고 당연히 마진도 개선이 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방식이 좋은데 이제 요즘에 중국에서 어쨌든 이제 소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위챗을 있는 그 웨이신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또 중국의 틱톡이라고 불리는 더우윈이라는 회사가 있고 중국에 이제 15초짜리 아주 짧은 동영상 업체 있어요. 그 콰이쇼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그 안에다가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터치를 해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3월 8일 날 중국에서는 여왕절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여성의 날인데 그때 이제 중국 남자들이 이 아내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선물을 준대요. 보통 그런 날에 이제 그래서 매출이 그때 나온 걸 좀 봤는데 이 더우인 채널에서 아모레퍼시픽하고 또 메디힐, 이니스프리가 총 18개 매출 탑 18개 중에 3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국 하나, 프랑스 하나, 그리고 나머지 13개는 다 중국 업체예요.
그러니까 한국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이번에 매출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한국 화장품 지금 매출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또 전체 이 전자상거래 쪽에서도 화장품 매출 비중이 한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 안에서 저는 좀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해 한번 소비주에서 화장품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또 잘 만들어내네요, 중국도. 네. 지난번에 뭐 가을 되면 또 한참 쇼핑하고 막 솔로데이 이게 뭡니까 뭐 있었는데 광군제에 네. 있는데 또 3월 8일이 여왕의 날 네. 여성들을 아주 네. 존중하면서 상품 가치를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관련해서 중국의 소셜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관심 가질 만한 국내 기업은요? 네, 물론 이제 가장 수혜주 중에 하나가 아모레퍼시픽이지만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역시 코스맥스 세계 네. 1등 이제 화장품 ODM 회사죠. 그래서 지금 지난 몇 년간 보면은 이제 중국에 굉장히 증설도 하고 그랬는데 중국 회사들 뭐 매출 채권 문제도 발생해가지고 현금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납품을 했는데 돈을 막 띄워먹고 막 이래가지고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주가 정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4분기부터 그런 흐름이 좀 개선되기 시작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셜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납품하니까 거기서 판매하는 판매처들이 대부분 중국의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온라인 위주로 하는. 근데 그 회사들은 코스맥스에 많이 맡겨요. 이걸 좀 만들어 달라 화장품을 세계 1등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뭐 LG생활건강이나 또 코스맥스의 뭐 중저가 제품들도 다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시장이 특히 온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때 가장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회사가 코스맥스이기 때문에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또 1분기 실적 추정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좀 조정 나올 때 비중 확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OEM, ODM 업체가 한국콜마하고 이제 코스맥스 아닙니까, 네. 그죠? 코스맥스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주가는 12만 3천 원. 네, 어느 정도 조금 보면 될까요? 12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한번 들어가 보면 할 것 같고요. 한 목표가는 한 14에서 15만 원 정도 그 레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블리의 시크릿노트, 중국의 전자상거래, 특별히 소셜 쪽의 전자상거래가 일어나면서 화장품 관련주로 먼저 코스맥스를 봤고요. 두 번째 노트 내용 좀 볼까요, 다은 앵커? 네, 두 번째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거래량 감소에도 인테리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면서 이 건설주뿐만 아니라 인테리어까지도 기대를 좀 받아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집콕 쪽이 늘어나면서 우리 집도 예쁘게 꾸며보자라는 심리도 살아나고 있고 주택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인테리어는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느 종목에 집중을 해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죠. 네.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선거도 있고 그러면서 건자재 뭐 이런 쪽까지 같이 가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인테리어 주목할 필요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건설 건자재가 요즘에 그 다음 주 보궐선거 앞두고 네.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그런 뭐 저는 좀 모멘텀보다도 사실은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쪽을 좀 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왜 인테리어를 봐야 되냐면 사실 1월하고 2월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일단 감소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안 좋잖아요. 아파트 거래량이 준다는 건 이사를 많이 안 간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보면 인테리어가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 수치대로 사실 감소하는 좀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볼 필요는 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일단 실거주 목적이 되게 많아요. 뭐 어떤 투기적인 수요보다도 정부에서 워낙 이제 세금 규제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집 안에 이제 실거주 목적이면은 어쨌든 리모델링이라든가 인테리어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는 이제 앞으로 구조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투기적인 수요면은 굳이 거기 안 살기 때문에 인테리어 수요가 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문화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테리어가 이제는 그 하나의 구조적인 트렌드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요즘에 그 가장 많이 쓰시는 앱 중에 하나가 그 오늘의 집이라는 앱이 정말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앱에 들어가면 한 1,000만 명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인테리어 한 집들을 보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똑같이 꾸미는
그런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접근성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워낙 많이들 있다 보니까 가구를 바꿨는데 이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이 문화가 저는 끝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뭔가 인테리어 쪽에서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쪽으로 계속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노후화된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 정도가 지금 노후화 됐다고 하는데, 결국 이 아파트들은 어쨌든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 계속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혹시 뭐 또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리모델링 수요 자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리모델링 쪽에 좀 특화된 또 인테리어 기업들이 저는 계속 뭐 이게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건설 건자재도 물론 좋지만 네. 그 또 새로운 또 모멘텀이 있는 인테리어 쪽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 주목할 만한 말씀해 주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뭐 물론 이제 한샘하고 현대 리바트가 있는데 네. 저는 한샘. 왜냐하면 현대 리바트는 주로 이제 그 B2B라 그래가지고 기업체 대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한샘은 소비자 대상하고, 그리고 이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 쪽을 하고 있어요. 리하우스라는 브랜드 요즘에 아마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대리점들 한번 보신 분들 거의 계실 뭐 거예요. 예. B2C로 네, 직접 만든 맞습니다. 거죠. 네, 맞아요. C2C라든가 예, B2C라든가.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직접 이제 예전에는 네. 그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이제 동네 인테리어 가게 가가지고 그러게요. 계약을 네, 했는데 네. 요즘엔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샘 딱 가가지고 네. 직접 거기에 시공 계약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가 확산되는데 이제 한샘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이제 5%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점유율은 더 늘어나겠죠. 왜냐? 경쟁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샘의 앞으로의 그 실적은 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네요. 조금 오르긴 네. 했지만 이게 어쨌든 저는 한 14에서 15만 원 레벨까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고, 2015년도에 고점 찍고 한 5년 동안 빠졌어요, 주가가. 예, 인테리어 그 꺾이면서. 근데 이제 올해는 한번 재평가 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가는 걸 과거에는 이제 B2C라는데 요즘은 네. 뭐 D2C, 뭐 다이렉트 투 다이렉트, 컨슈머 네.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월 저도 리포트 보니까 3월 초중순경에 한샘에 대해서 스트롱 바이를 외쳤던 증권사가 있었는데 네. 저도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그리고 네. 좀 쉬었는데 움직이는데요, 주가가. 예, 인테리어 관련주로 연볼리 염승환 부장님께서 한샘 얘기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증권사 리포트 뭐 매일 보시는데 그 중에서 또 한 종목 소개해 주시죠. 나 이게 좀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게 보고서 나온 거라서 좀 흥미롭더라고요. JS 코퍼레이션이라고. 네. 아마 그 핸드백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여성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핸드백 OEM 업체고,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마이클 코어스라든가 그 코치 같은 네. 핸드백을 이 회사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에 좀 납품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의류 OEM 약진통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주로 납품하는 데가 갭, 또 바나나 리퍼블릭, 미국의 유명한 이런 이제 브랜드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그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형이 커지고 있는데, 외형만 커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업이익도 되게 단단하게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 최근에 아까 제가 화승엔터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작년에 안 좋았지만 올해 좀 미국 수업이 좋아지면서 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사실 미국 OEM 하면은 무조건 그 영업무역하고 영업무역, 네. 한세 실험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JS 코퍼레이션도 약진 통상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류 OEM 하면 JS 코퍼레이션도 떠올리시면 앞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실적 추정치 올해 좀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주가 좀 많이 올라서 좀 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7배밖에 안 될 정도로 지금 주가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일단 목표가 한 23,000원까지 제시해드리고, 조정 시 한번 매수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6,4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무역이나 뭐 FNF나 필라홀딩스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알고 네. 있는데, JS 코퍼레이션 소리 없이 오르는 종목입니다. 네, 근데 많이 올랐다가 조금 부담 조정 좀 받는데 괜찮은가요? 네, 요새 근데 의류 네. 업체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불매 운동이 약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네. 투자의 그 센티멘트라고 그러나요? 업종에 대한 심리가 안 좋아지니까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하는 종목 찾기 시크릿 주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주 영업팀 염승환 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